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방송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이 오세훈이의 어떤 정책적인 패착 또는 정무적인 판단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이 인간적으로서, 이 감정적으로서 정말 뭐랄까 이렇게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또 2021년 4월부터 다시 서울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거의 뭐 9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으로는 거의 9년 가까이 했을 텐데, 이 정도의 서울시장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을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기 대권주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난 24일 날 그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까? 아주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지름이 30m, 깊이가 20m.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달 부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타 사고에 비해서 이 사람의 목숨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량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사람이 한 명 죽었기 때문에 또는 소수가 다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면서도 지금 경북 안동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서울시가 집거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어저께 비판했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분노를 느꼈느냐?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그 추락해가지고 싱크홀로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숨을 잃은 그 3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조문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빈소에 찾아갔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오세훈이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서울시정을 총괄 지휘하는 오세훈이의 책임은 없냐 그 말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따라서 오세훈이의 도의적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그 사고 사망자 빈소에 갔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조문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뭐랄까 분노를 느낍니다. 오세훈이가 정말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서울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 때문에 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고 사망자 또는 희생자 그 조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빈소 찾아가서 자기의 책임 이런 것들 갖다 통감하고 앞으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을 서울 시민한테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 이후에 서울시가 언론에 대고 어떤 소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왜 서울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시 용역보고서에서 이미 이 해당 지역의 싱크홀 가능성이 크다. 집안 침하량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있었냐면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2021년 4월 달부터 서울시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3월 지금까지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 보고서가 이미 2년 전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싱크홀 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미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동안에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안전보강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이행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집안이 영향하고 침해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집안 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 거기는 침해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 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 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일대 상수도관이 지나간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방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가 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1단계에서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그 관리를 해왔다는 식으로 또는 그 자료를 보유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이 명일동 싱크홀 발생 지역 역시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5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특별 점검을 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 점검이란 뭐냐? 원래 정기 점검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특별 점검은 우기를 전후로 매년 1회 내지 2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집중호우시 침수 구간, 노후 상하수관 주변 지하철역 침하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은 특별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주변도 2021년부터 진행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2023년도에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여기는 위험 지역이다. 여기는 아주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 아주 요주의 지역이다. 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전에 한국터널학회에서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냈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9호선 4단계 노선, 아까 지금 제가 언급한 9호선 4단계 노선, 그리고 또 서울 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 터널과 가깝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 경고했던 지점이 어디냐? 바로 명일동 싱크홀이 발생했던 그 구역입니다. 학회는 뭐라 그랬냐? 고속도로 지하 터널 공사 때 그 지점에서 집안 침하, 건물 송산 등이 발견됐다. 동일 노선에서 벌어지는 9호선 공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미 2021년도에 경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역보고서는 2023년도에 또 이걸 갖다가 우려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5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는데 이 지역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 점검 지역으로 해왔으나 특별 점검을 대체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아니 특별 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가 났냐 그 말입니다. 왜 이거를 미리 예방을 하지 못했을까? 또는 왜 이걸 갖다가 예보를 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특별 점검이 제대로 시행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서울시의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책임도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명키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이는 책임을 면하겠습니까? 못 면하겠습니까?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세훈이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세훈이가 그날 밤 9시쯤에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서 뭐라고 늘어났냐 말을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를 빠르게 구조해내기 위해 40여 명의 대원이 투입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조속히 찾아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이 도로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고 원인은 이미 그 전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사고는 이미 그 전부터 사실상 예견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또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공개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오세훈이가 지금 현재 3월 24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3월 30일 현재까지 일수로는 7일이 지날 때까지 오세훈이가 재발 방지 대책 내놓은 거 여러분들 혹시 기사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장이 경북 안동에 가서 이미 산불도 이제 거의 다 진압이 된 그 상황에서 아이고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 서울시 돈이 지 돈입니까? 뭐 지는 저 개인적으로 재테크 성공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니 무슨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니 뭐 이런 데에다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뭐 20억인가 10억인가 벌었다고 하는데 그거 지 돈으로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마치 지 거인 것처럼 에? 그렇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적절한 행보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면에 이 오세훈이가 했던 요런 거 서울 시민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들고 감정적으로 이런 분노가 들끓어 오른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웬만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 싫지만은 박원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할 때 저는 박원순으로부터 정말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이의 어떤 잘못된 서울시장을 비판하다가 그런 제가 고생을 했는데 이 박원순이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비교를 안 하겠는데 이 오세훈이의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박원순이가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 책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사고가 서울시의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빈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망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 요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정말 철저하게 수립하겠다 약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오세훈이가 그거 했다는 거 들어보셨냐? 그 말입니다. 근데 박원순이가 노량진 수몰사고 2013년 7월 달입니다. 노량진 배수지 그 공사를 하다가 이게 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부 5명이 수몰이 돼서 6명인가 수몰이 돼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원청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 그 상수도 사업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거기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원순이 그때 상당히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2016년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그거 수리를 하던 그 만 19세 정도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수리공, 그 임시직 수리공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그 경험이 적고 그런 10대에 불과한 그 사람이 거기서 참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원청 어딥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도시철도공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박원순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또 거기가 현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또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에 김종인이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는데 그 앞에 가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2016년 10월 달에 김포공항역에서 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이 30대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원순이가 또 거기 빈소에 찾아가서 또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을 갖다가 위로했습니다. 그거 진심이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이 우리가 지켜본 민선 서울시장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그 박원순이조차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한 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서울시하고 여러분들 연결 지으려면 얼마든지 연결 지을 수 있고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그런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이는 조문을 했느냐? 애도를 표했느냐? 또 유족들을 위로했느냐? 또 사고 원인을 정말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이면 이 서울시 전역의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니,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지역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이런 지역에다가 실시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거 보셨냐 그 말입니다. 얘기한다는 게 집값 우려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이런 소리만 늘어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뭘 하는 시정입니까? 이게 대체 서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서울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서울시를 서울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서울시를 총괄 지휘하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높일 수가 없었던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의견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를 항상 잘 참고하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이건 오세훈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행보를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